고한연이 임신을 핑계로 유세를 떠내. 찰싹 해숙이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며느리를 떼어낼 방법을 물어보고 한정식집에서 며느리를 망신 주려다 오히려 김영한 법무부 장관님 이라는 소리에 무릎 꿇고 오열했죠. 시간이 흘러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손주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어머니,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은 죄, 이걸로 갚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그토록 미워하던 며느리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내일도 제일 먼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해숙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발밑에서 미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미역국이 해숙의 새 구두를 적시고 있었어요. 아, 이게 뭐야? 해숙이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보니 서진이 부엌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 차인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릇이 미끄러져서.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해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고한연이 임신했다고 이 집에서 여왕인 줄 아나? 해숙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서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서진이 비틀거리며 배를 감싸 안았어요. 아!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아픈 건지 뺨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고한연이 임신을 핑계로 유세를 떤다고? 내 주제를 알아라. 해숙이 서진을 내려다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다급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뭐 하긴 뭐해. 이 며느리가 미역국을 엎질러 놓고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하잖아. 해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어요. 민준이 서진을 부축하려 하자 해숙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죄야.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서 배운 게 있다고. 해숙이 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민준이 급히 막아섰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임신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이 뭐가 대수야. 임신했으면 더 조심해야지. 해숙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준이 떨고 있는 서진을 겨우 일으켜 세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해숙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당장 전현 쫓아내. 내가 살아있는 한 저런 애랑 한 집에서 못 살겠어. 해숙의 고함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서진이 하복부를 움켜잡으며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서진의 속옷에 미세한 피가 묻어 있었어요. 민준이 그걸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어머님이 더 화나실 텐데.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민준은 이미 차 열쇠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병원부터 가자. 방문 밖에서는 여전히 해숙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대답 안 해? 당장 나와서 전현짐 싸서 내보내. 민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말씀드릴 걸 그랬어.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민준에게 최고급 한우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제는 엄마가 너무 화를 냈지? 해숙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긴 무슨 가족이야. 김 사장네 딸이랑 선봤으면 지금쯤 내가 이사가 됐을 텐데. 해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성공해야 우리 집안이 산다고. 저런 애랑 있어봐야 뭐가 달라져? 해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려 하자 해숙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엄마 말이 틀렸어? 내 앞길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출근길에 민준이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아, 어머니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줄래? 서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과연 이대로 계속 참기만 하면 될까요? 민준이 출근하고 나자 서진은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하혈의 원인이 궁금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과 유산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써주며 말했어요. 서진이 진단서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임신 초기라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서진이 진단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진단서를 민준에게 보여줘야 할까? 집에 돌아오니 해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해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뭔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임신했다고 공주 행세하는 거야? 해숙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이 묻어났어요. 서진이 아무 말하지 않자 해숙이 부엌으로 가서 생선을 꺼내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고등어 조림이야. 내가 해. 해숙이 비린내 나는 생선을 서진 앞에 던져놓았어요. 서진이 생선 냄새를 맡자마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어머님, 입덧이 있어서. 입덧이 뭐가 대수야? 나 때는 임신해도 일 다 했어. 해숙이 소리를 지르자 서진이 헛구역질을 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려다가 그만 바닥에 토해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해숙이 서진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내 입맛이 상전이야? 당장 치워. 서진이 휴지로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견뎌야 할까요? 그날 밤 서진이 민준에게 하소연하려 하자 해숙이 나타났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해숙이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남편 앞길 막는 불려우 같은 소리 하지 마. 해숙이 서진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서진이 당황해서 민준을 쳐다봤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해숙은 동네 세탁소에 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 조심하세요. 해숙이 세탁소 주인에게 귓속말했어요. 왜요? 손버릇이 좀 그래요. 없어진 물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해숙의 거짓말에 세탁소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나중에 세탁소에 갔을 때 주인이 차갑게 대했어요. 이상하네. 왜 갑자기 저러실까? 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해숙의 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서진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해숙이 또다시 서진의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고아년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치려고 해. 서진이 이번에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숙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내 같은 년이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나가. 서진이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과연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한편 해숙은 몰래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 사주 좀 봐주세요. 해숙이 서진의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점쟁이가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집안을 망칠 팔자로군요. 역시 그렇죠?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요? 해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점쟁이의 말에 해숙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해숙의 머릿속에는 서진을 쫓아낼 계략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해숙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해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진아, 우리 민준이 승진 기원하는 가족 식사를 해보자. 해숙이 다정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내 친척들도 불러.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친척이라고 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데요. 고아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있지 않겠어? 해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서진이 망설이다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밥 한 끼 같이 드실까요? 문자를 보낸 후 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진단서 사진과 해숙의 폭언 녹음 파일을 할아버지 비서실장에게 전송했어요. 혹시 모르니 가지고만 계셔주세요.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런 자료들을 보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해숙은 최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구청장님 부부도 모셔와야겠어. 우리 며느리 친척들 구경 좀 시켜주자. 해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승진도 축하하고 서진이 친척들도 만나고 좋잖아. 해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속셈을 어렴풋이 눈치챘지만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약속 당일 한정식집 룸에서 해숙이 구청장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해숙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래요? 며느리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구청장 부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참 이쁘네요. 친정이 어디세요? 구청장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죠. 해숙이 나서며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고아라서 배운 게 없어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구청장 부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진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정갈한 한복 차림의 노신사가 비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해숙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실례지만 여긴 예약석인데요. 어디 상석에 앉으려 해? 시골에서 올라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지. 해숙이 노신사를 밀치려다가 구청장 부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영한 법무부 장관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구청장 부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어요. 해숙과 민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영한 장관이 당황한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손녀,
밥 먹자는 연락 받고 왔다. 장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청장 부부가 해숙을 돌아보며 다급히 말했어요. 장관님 손녀인 줄 모르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해숙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 침조차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 장관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신한 내 손녀 뺨을 때린 게 당신인가? 김 장관이 산부인과 진단서를 해숙 앞에 던지며 물었어요. 해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서가 작은 스피커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디서 고아년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치려고 해. 해숙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해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장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청장 부부가 해숙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김 장관이 서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내 손녀에게 한 짓,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장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숙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서진을 데리고 룸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청장 부부가 서둘러 자리를 떴고 룸에는 해숙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해숙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김영한 장관의 집무실은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고 민준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김 장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의 남편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라.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네 어머니가 임신한 내 손녀를 때렸는데? 김 장관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젠 내가 당신을 꼭 지키겠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서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일어나. 서진아, 나를 믿어줄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어.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믿어볼게. 김 장관이 서진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내가 뭐라 하겠냐. 대신 내 앞에서 다시는 눈물 흘리지 말아라. 서진이 할아버지께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해숙 앞에 섰습니다. 해숙은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해숙이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뭐라고? 해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진이와 둘이 나가서 살겠어요. 민준의 말에 해숙이 비틀거렸어요. 민준아, 엄만 너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내 아들 빼앗아 가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할아버지 앞에 앉아 말했어요. 할아버지,
도움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 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단칸방 월세부터라도 우리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집쟁이 내 할멈 닮았구나. 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민준이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상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서진이 작은 단칸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서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민준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요리를 배워서 작은 배달 전문점부터 시작해 볼까 해. 좋은 생각이야. 나도 디자인으로 도울게.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편 해숙은 빈집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떠난 후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해숙이 통장을 들여다보니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민준의 월급으로 생활하던 해숙은 갑자기 수입이 끊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해숙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해숙이 급한 마음에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한 달 후에 이자까지 해서 갚으시면 됩니다. 사채업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해숙은 그 무서운 이자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 씨 계세요?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돈 언제 갚으실 거예요? 해숙이 문을 열며 떨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번 주 안에 갚지 않으면 집 압류할 거예요. 빚쟁이들이 가고 나자 해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해숙의 후회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서진의 작은 배달 전문점은 이제 서진에스 키친이라는 번듯한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어요. 사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직원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방송국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민준 셰프님을 섭외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진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어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다고. 서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말? 며칠 후 방송국 PD와 작가가 레스토랑에 찾아왔습니다. 민준 셰프님의 요리 철학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PD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가족을 위한 건강한 레시피라는 컨셉이 요즘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영광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작가가 서진을 보며 말했어요. 인테리어 정말 감각적이네요.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했어요. 서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세요? 브랜딩까지 완벽한데요. 서진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레스토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셰프 요리 먹으러 왔어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손님들의 칭찬에 민준과 서진이 행복해했어요. 한편 김영한 장관은 정계에서 은퇴한 후 손주사위의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습니다. 손님, 이게 우리 민서방 요리예요. 김 장관이 다른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추천하시는군요. 손님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손주사위거든요.
맛 한번 보세요. 김 장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주말 오후 민준과 서진이 새로 이사한 집 거실에서 5살 아들 하늘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 하늘이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보여줬어요. 우와, 우리 하늘이가 만든 거야? 정말 멋지다. 민준이 하늘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김 장관이 소파에 앉아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할아버지, 감사해요. 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무도 몰랐어요. 해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요. 낡은 임대 아파트에서 해숙이 파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 왔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숙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달 관리비는 언제 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숙이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해숙이 TV를 켜자 민준이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족을 위한 건강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준의 밝은 모습을 보며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들. 화면에 서진과 하늘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늘아. 해숙이 TV 화면에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유리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민준 몰래 사람을 시켜 해숙에게 생활비를 보냈어요. 하지만 해숙은 그 돈이 든 봉투를 손에 쥐자마자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들의 동량 따위 받지 않아. 해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1시간 뒤 해숙이 쓰레기통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처량하게 손을 뻗어 구겨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내 아들 돈인데. 해숙이 구겨진 돈을 손바닥으로 싹싹 비벼 펴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내 아들 돈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해숙이 입술을 깨물며 그 돈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하다니.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과연 해숙은 언제까지 이런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늘이의 유치원 생일 파티 날 서진이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인데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말라. 민준이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잠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언젠가 이 가족이 모두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늘이의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하늘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어요. 하늘아, 유치원 가야지. 서진이 하늘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몸이 아파. 하늘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하늘이는 자꾸 피곤하다며 잠만 자려고 했거든요. 서진이 하늘이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또 어지러워? 응, 다리에 힘이 없어. 하늘이가 서진에게 매달렸어요. 서진이 하늘이의 팔을 자세히 보니 지난주부터 생긴 보라색 멍들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멍들이 왜 자꾸 늘어나지? 어디 부딪힌 적 없는데. 모르겠어. 그냥 아파. 하늘이가 약하게 대답했어요. 서진이 하늘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어제보다 더 뜨거운 열이 났습니다. 이틀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이의 코에서 또다시 피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또 코피야? 어제도 1시간 동안 안 멈췄는데. 서진이 휴지로 막으려 했지만 코피가 더 심해졌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속이 너무 아파. 하늘이가 서진 품에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서진이 하늘이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여보, 빨리 와봐.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하늘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하더니 민준이 중얼거리며 하늘이를 안고 차로 뛰어갔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하늘이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민준과 서진을 막았습니다. 서진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민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하늘이 건강한 애잖아.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아버지, 어머니시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의사가 의자를 권하자 민준과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서 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지만 서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가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위로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이 하늘이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가 아픈 거야. 서진이 자책하며 오열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이 서진을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님한테 미움받은 게 벌을 받는 거야. 서진의 말에 민준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말하지 마. 하늘이는 꼭 나을 거야. 민준이 서진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레스토랑 운영을 모두 중단했어요.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이 말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더 중요해. 당분간 문 닫겠어. 민준과 서진은 24시간 병실을 지키며 하늘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김영한 장관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최고 권위의 혈액 종양내과 의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김 교수가 이 분야 최고래요. 비서가 보고했어요. 당장 연결해줘. 김 장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늘이의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김 교수가 민준과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사 받으면 되죠?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일단 검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모두 하늘이와 골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골수은행에서 기증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골수은행에서도 일치자가 없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김영한 장관마저 고령으로 인해 검사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준이 병원 복도에서 통곡했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친할머니는 안 계세요? 의사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할머니요? 가족 중에서는 할머니가 일치할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민준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민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진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이를 살려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야겠어. 민준이 해숙이 사는 낡은 임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집 앞에서 민준의 발걸음이 멈춰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해숙이 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허연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아? 해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어머니의 초췌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나한테 할 말이 있어? 해숙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를 살려주세요. 뭐? 해숙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민준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늘이가, 내 손주가? 해숙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골수만이 하늘이를 살릴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해숙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서진이 아이가. 제발요, 어머니. 민준이 해숙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해숙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말했어요. 병원으로 가자. 다음 날 해숙이 병원에 나타나자 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5년 만에 마주쳤어요. 서진이 해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하늘이 좀 살려주세요. 서진이 오열하며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늘이만 살려주세요. 해숙이 서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자신은 짓밟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라. 해숙이 서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검사부터 받아보자. 며칠간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어요. 하늘이는 무균실에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온다고? 하늘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하늘이를 살려주려고 오시는 거야. 서진이 하늘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아니야. 할머니는 하늘이를 사랑하셔. 서진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의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부모도 아닌 할머니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수천 분의 1 확률이에요. 민준과 서진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해숙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네 어머님. 내가 평생 지은 죄 이걸로 갚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해숙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 해숙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살아 돌아오셔서 하늘이 재롱 보셔야죠. 두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안 해도 돼. 하늘이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 우리 하늘이 때문에 할머니가 용기를 내는 거야. 해숙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8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2개의 수술실 앞을 오가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이도 어머니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서진도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김영한 장관도 병원에 와서 밤새 기다렸어요. 새벽 6시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몇 시간 후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와 해숙을 볼 수 있었어요. 해숙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고 옆 침대에는 하늘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진이 유리창에 손을 대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서진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유리창 너머에서 해숙이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연 이제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1년 후 하늘이는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하늘이가 해숙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는 거죠? 하늘이가 환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해숙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완치된 하늘이를 돌보기 위해 해숙은 매일 서진과 민준의 집을 오갔습니다. 더 이상 속물적인 시어머니가 아닌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매일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피곤해? 우리 하늘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지. 해숙이 부엌에서 하늘이를 위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어요. 5년 전 그 미역국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사랑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이 그런 해숙에게 서툴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임신했을 때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서. 해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해숙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레스토랑이 가족이라는 테마로 재오픈했어요. 해숙은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아들 내외의 성공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데. 민준이 말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해. 해숙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해. 민준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디자인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며 응원했어요. 서진아, 이거 가져가. 해숙이 수제 간식을 담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픈 아이들이 먹으면 좋겠어서. 해숙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서진이 느낄 수 있었어요. 김영한 장관은 주말마다 증손주를 보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하늘이가 달려와 김 장관을 안았어요.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김 장관이 하늘이를 안아 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해숙이 끓인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이 맛이야, 이 맛. 김 장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밥맛이 나는구나. 해숙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하늘이가 유치원에 다시 다니게 된 날, 해숙이 서진에게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얼마 안 되지만. 어머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서진이 통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서진의 제안에 해숙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같이 살아도 되겠냐? 당연하죠. 하늘이도 할머니를 좋아하고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서진아. 하늘이의 7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모여 조촐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나오고 하늘이가 촛불을 불었어요. 생일 축하해, 하늘아. 모든 가족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숙이 하늘이에게 직접 뜬 목도리를 선물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따뜻하게 입어라. 고마워요, 할머니. 하늘이가 해숙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해숙이 5년 전 서진의 뺨을 때렸던 자신의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도 하늘이 사랑해. 민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진이 그런 민준과 해숙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김영한 장관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안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불빛과 함께 겨울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숙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늦었지만 우리 진짜 가족하자. 네, 어머님. 이제 영원히 가족이에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온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최고. 모든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해숙이 며느리의 뺨을 때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견뎌낸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손주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진의 넓은 마음과 용서, 민준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해숙의 진정한 회개가 만나 마침내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죠. 상처받은 관계도 진심과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소망하며 감사합니다.